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연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 매일 노동 뉴스에 좀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신입 공무원 두 사람에 대한 어떤 PTSD 강제추행에서 법원 공무상 재해라는 결론은 내렸던 사건인데 한번 그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대구에 있는 어떤 공무원, 국어 공무원이 이제 여자 공무원이 인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배치됐는데 거기에 상급자 그 6급 이 신입 공무원 9급이고 이 6급 공무원이 자기 직접 상사로서 업무에 이제 좀 업무를 알려주겠다, 같이 회식하자, 그리고 관련된 몇 사람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뭐 11시쯤에 헤어지면서 그 신입 공무원을 집에 발에다 주는 와중에서 그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무원이 이제 바로 그 사이로 끝났는데 그 다음 날 그 국어 공무원이 이제 그 경찰에 신고했고, 그리고 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가해자인 6급 공무원이 그 어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급 여성 공무원은 그로 인해서 우울증 이런 게 생겼고,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이제 자기 선배되는 공무원이 자살을 했다,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다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그 공무원 그 산재 심사위원회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1심 공무원의 어떤 인사혁신처라는 그 산재 담당 부서에서 거부 처분을 냈고, 또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2차 심사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는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점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PTSD 그 사후 그 트로마에 대한 어떤 외상 장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했는데 이게 산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업무 끝난 다음에 11시에 어떤 발에다 주면서 이렇게 발생한 이 부분이 어떤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희롱이 됐다고 하면은 어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남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하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좀 부하직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했고, 또 거기에 또 상급자하고 비슷한 또 동료가 같이 참석했다는 것, 그런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고, 또 그 업무의 어떤 우위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강제 추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날 여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했고, 그리고 경찰에 또 추행 행위로 그 상급자를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상급자가 그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직장 부적응 장애가 생겨서 계속 휴업을 하다가 이렇게 업무상 질병으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1심, 2심 그 공무원 산재 처리 기관에서는 이 거부 처분을 냈습니다. 이게 업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산재가 될 수 없다 했는데 그 행정소송원에서는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요 쟁점이,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또 성희롱이 또 발생한 이 부분이 그 업무상 질병으로 관련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업무 직위나 뭐 업무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 등으로 성적 효보감 또 수치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이제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두 사람이 어떤 직장과 관련이 없으면 되는데 상하관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업무를 빙자해서 식사를 해서 그 회식을 가졌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인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사건에서도 회사에서는 이 공무원 그 직장에서 성희롱 신청을 했지만은 그 가해자가 자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끝내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우울증이 발생한 그 PTSD 이런 사후 트로마에 대한 어떤 외상성 장애로 인해서 우울증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 인정할 여부는 그 산재 판정 기준은 그러한 업무상 관련된 행위였는지, 업무상 관련된 행위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면은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 그 상하관계가 있었고, 그게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된 사건에서 또 그걸로 인해서 그 가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가 자살까지 한 이 상태로 인해서 이 근로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하고 어떤 업무의 부정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발생 원인이 충분히 어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또 그 고등법원으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돼서 그 산재로 인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로 인정을 했다는데, 우리가 보통 산재라고 하면 어떤 그 작업장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산재 이런 개념이 좀 많은데, 이게 좀 성희롱 사건이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이 자살한,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다는 게 조금 개념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그 질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질병 또는 사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직장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와 관련돼서 사고는 당연히 산재입니다. 근데 질병 같은 경우도 질병이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런 관계가 되면은 산재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관계라고 하면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통해서 가로 스트레스가 쌓였다든지, 그러니까 연장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가 쌓였다든지, 또 스트레스라는 거는 거기에 업무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이나 또 이런 부분이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그 여지가 있어야지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국업 그 신입 그 여성 공무원인 경우에는 입사와 동시에 거의 2달 내에 발생했고, 그리고 또 그 당연히 그 자기 가해자를 신고한 사람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까지 했고, 그게 사실 직장 내 뭐 성희롱 이거는 간단히 뭐 이렇게 조종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훈계를 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가해자가 자살까지 했기 때문에 이 근로자는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가해자가 자살까지 했다. 그래서 죄책감을 많이 느꼈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발전해가지고 또 우울증으로 이제 전염이 됐고, 이런 가정을 개최했을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 관련성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인사혁신처나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이 1차, 2차에서는 승인을 안 됐지만 그 3차 그 행정소송에서는 인정이 된 사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PTSD 이런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 사실은 돈으로 치료하기보단 정신적인 문제인데, 여하튼 간에 산재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나마 보상을 받고 좀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업무성으로 발생한 이러한 근로자를 지켜주는 이런 제도가 바로 산재 산업재해보상제도, 아니면 공무원의 어떤 재해보상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은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가지고 좀 어떤 이제 좀 심적인 안정을 찾고 다시 근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마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심을 신청 안 해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산재로 인정받게 된 그런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로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다행히도 이 여성 근로자가 이제 충분히 국가의 어떤 보상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춰줬다는 의미에서 어떤 좋은 그 사회보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